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면서 머지않아 도산하는 항공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에 취항하는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는 대주주와 창업자 간의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이 위기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하고 창업자 간에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짚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사진 교체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네, 에어로케이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에이티넘 파트너스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파트너스는 에어로케이의 100% 지주회사인 AIK의 지분 38%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요. 대주주 측은 지난해부터 에어로케이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강병호 대표와 끊임없는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주주 주도로 에어로케이의 이사진을 전면 교체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항공 전문가, IT 전문가인 에어로케이 이사들을 대신해 새로운 이사 2명을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 등 3명을 지명한 겁니다. 문제는 새롭게 추천된 이사와 감사 후보자들이 전원 대주주 측 지인으로 구성됐다는 점인데요.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이사로 추천된 박장우, 오준석 씨는 대주주인 에이티넘 파트너스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이사 2명인 김동건, 옥선기 씨는 각각 에이티넘 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의 대학 선배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감사로 지명된 장두순 씨는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트하트 재단 감사를 역임했고 또 이 회장과도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가 모두 8명인데 과반 이상을 대주주 측 지인으로 채운 건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사실상 거수기 이사회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케이에는 기존에는 사회이사 제도가 없었는데요. 사실상 대주주 측 이사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도입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법 제382조를 보면 사회이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상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사회이사도 생긴 거고 감사까지도 대주주 측 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논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체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것 때문에 법적 공방도 예고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주주 측은 지난달 31일에 에어로케이 청주 본사 근처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이사 선임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의 대표이사이자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는 주총 당일까지도 주총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공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로케이의 정관을 보면 주총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주주 측에 물어봤더니 3월 초에 에어로케이의 이사 변경 계획에 대해서 알렸지만 이사 선임에 난색을 표한 강 대표가 주총 일정을 잡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다. 또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주총의 효력을 인정한 일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법적 향배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총 결의의 어떤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주총 결의 취소유 소송이라든가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AIK 입장에서는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판례에 의한 태도를 봤을 때 그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이미 결의된 그 주총에서의 결의 내용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 면허를 받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인 운항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운항증명은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에어로케이가 안전운항을 위해 준비가 되었는지 운항증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다음 달 취항을 앞두고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항증명 단계에서 항공 IT 전문가인 이사를 빼고 자신들의 지인으로 이사를 교체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이사 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은 이번 주총의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대주주와 창업자 간의 이런 극심한 갈등 같은 경우에 그 항공 면허 승인을 받자마자 좀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불거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나오고 또 이번에 이사진 교체가 되면서 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사업 네. 계획과 그러면 지금의 사업 계획이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창업자 그렇죠. 측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네. 지난해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항공운송 면허를 내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대표, 소재지, 사업계획 변경이 있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표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일어나면 자칫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하지만 이사진이 교체되면 대표 변경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요 경영사항을 결의할 수 있고 새로 각자 대표를 선임한다든지 임기가 끝난 대표 해임 안건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면허 심사 당시에 대주주 측 인사를 대표로 내세워서 심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면허가 일단 나온 뒤부터 이렇게 경영권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를 속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주주 측은 지난해 에어로케이가 3월에 항공운송 면허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대주주 측 인사로 대표를 바꾸려다가 국토부의 반대로 좌절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면허 심사의 단계에서는 대표의 적격성도 함께 심사한 것이고 또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업에 투기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논란을 우려해 대표 변경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 항공기를 지금 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또 예견이 됐던 문제다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에어로케이 지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주회사 AIK가 100% 지배하고 있고 AIK의 여러 투자자가 투자한 형태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IK 투자자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 에이티넌 파트너스가 지분율 38%로 대주주고 쿠첸으로 잘 알려진 부방과 에어로케이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가 각각 9% 안팎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와 달리 사모펀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공사는 면허를 받기 전과 후에 기업 가치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으니 초반부터 경영권을 장악해서 단기간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 측에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사업계획을 믿고 정부가 면허를 내준 만큼 그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나아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 때까지 투자자로서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즉 양측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모펀드가 추구하는 것과 또 기간 산업이 행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또 역량이나 기간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충돌이 빚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에이티넌 파트너스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과거의 면면들을 좀 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에이티넌 파트너스는 자본시장에서 일조 거부로 잘 알려진 이민주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주 회장은 IMF 시절에 케이블 방송 CNN, 즉 지금의 딜라이브를 헐값에 사들였다가 2008년에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해 1조 원의 수익을 챙겨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때로는 투자 과정에서 잦은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상호신용금고 매각 과정에서 횡령한 혐의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요. 또 2011년에는 알피언이라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과 분쟁을 벌여 결국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0년에 알피언의 전모 대표로부터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2만여 주를 인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전 대표는 이 회장에게 신주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의 주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 구주 역시 매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민주 회장은 신주 대표 계약만 체결하고 구주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알피언의 주식이 폭등하자 3년 전에 신주도 계약할 당시에 구주 계약도 체결한 걸로 봐야 한다면서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항공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인데 자칫 사모펀드가 지배하면서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